결혼 잘못한 아들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 어머니. 이제서야 웃고 사실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저한테도 이런 날이 오기는 하네요. 키울 때도 고생시키고 결혼 후에도 며느리 눈치 보게 해서 죄송한 마음이었는데 이제야 마음 편하게 저도 어머니도 살 수 있어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너무나 행복합니다. 진작에 이랬어야 했을 텐데요. 저희 어머니는 혼자 절 키우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혼자서 저 하나 바라보며 키우셨죠. 지금의 교통법규나 상황을 봤을 때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고였지만 그때 당시엔 블랙박스나 CCTV가 활성화돼 있던 때가 아니라 그냥 위로금조로 조금 받고 끝났습니다. 그 시절 여자 혼자 아이 키우기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안 되실 겁니다. 정말 안 해본 것 없이 열심히 사셨고 저도 그랬기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식당에 취직하셨는데 거기서 어머니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서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이 저의 장모님이셨죠. 학생 때부터 아내를 봐왔습니다. 부유한 집안의 자제라 그런지 부티가 줄줄 넘쳤고 이쁘기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싸가지가 아주 없다는 점이었죠. 제가 학교 마치고 늘 어머니 일하시는 가게에 들렸기 때문에 자주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마치는 시간에 데리러 가기도 했으니 거의 장모님과도 매일 마주쳤죠. 장모님은 저를 좋게 봐주셨고 먹을 것도 매일 싸주시고 그랬습니다. 감사한 기억이긴 합니다. 지금은 그것마저 다 떨쳐버렸지만요. 정말 가난하고 어려웠지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제가 이 진흙탕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공부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어머니와 둘이 반지하 원룸에 살면서 꼭 밝은 빛이 있는 집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네요. 어머니는 한 번도 제 앞에서 불평하신 적이 없습니다. 먼저 간 아버지가 믿지도 않은지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도 없는지 그냥 묵묵히 일만 할 뿐이었고 부족한 거 없이 잘할 수 있도록 늘 희생하셨습니다. 그렇게 노력한 결과 저는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고 졸업 후에 장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머니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옆에 있어드리고 싶은데 저는 늘 전방으로만 돌고 있으니 답답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마음 먹고 진급을 포기하고 제대를 했죠. 거의 30대가 돼가는 나이에 덜컥 제대를 하고 나니 모은 돈은 좀 있었지만 두려웠습니다. 앞으로 먹고 살아야 할 길을 찾았어야 했으니까요. 그때 장모님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제가 제대하기 얼마 전까지 아픈 몸 이끌고 그 식당에서 일하신 어머니는 그 집에선 거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늘 휴가 나오면 인사드리러 가곤 했고요. 장모님은 공부를 하라며 지원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극구 사양했지만 그 대신 대학생인 자기 딸 공부 좀 시켜달라고 하시기에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때부터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7급 공무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 공부를 가르치면서 저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뜬금없이 저한테 고백을 하더군요. 어릴 때부터 멋있다고 생각했다면서요. 당황스러워서 못 들은 척 했는데 그날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저를 괴롭혔습니다. 근데 귀여운 외모고 저도 태어나서 연애 한번 해본 적 없는 터라 호기심도 있었고 뭐 여차저차해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제발 어머님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사귈 때도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워낙 자유분방하고 이쁨만 받고 자라서 그런지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지만 저도 첫 연애라 그냥 그런 것도 귀여워 보였습니다. 완전 미친놈이었죠. 그렇게 공부를 가르치긴 했지만 별로 따라주진 않았고 그냥 저는 제 공부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렇게 딱 1년 하고 나서 저는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너무나 기뻐하시던 어머니 얼굴이 아직도 생각이 나네요. 공무원이 되니 군경력도 다 인정해줘서 월급도 꽤 받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행복할 일만 남은 줄 알았죠. 그리고 지금은 전 장모님이 되신 가게 주인 아주머니에게도 교제 중이라고 정식으로 말씀드렸죠. 그렇게 1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반대가 있을 줄 알았지만 더 같이 성실한 놈이면 내 딸 맡겨도 될 것 같다며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은 좋아지셔서 너무나 다행이었지만 제가 결혼하고 나면 혼자 계실 어머니 때문에 마음이 편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살기를 바랬고 그냥 제가 조금 모은 돈으로 빌라 같은 곳에서 어머니 모시며 살고 싶었는데 아내는 둘이 살 거면 상관없지만 어머니랑 같이 사는데
그 좁은 데서는 절대 못 산다고 뻗팅기더군요. 도움 없이 제 힘으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다 이런 게 빚이란 걸 알았으니까요. 그래도 같이 살아준다는 마음 먹어준 것만도 고마워서 저도 한 걸음 양보했습니다. 결국 장모님이 도와주셔서 넓은 집에 이사를 갈 수 있게 되었고, 저는 어머니와 같이 살 수 있다는 걸로 만족하고 기뻐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서부터가 불행의 씨앗이었죠. 아내는 저한테는 처음엔 착했지만 저희 어머니한테는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본인 집가게에서 일하는 아줌마여서 그런지 결혼해서도 그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호칭도 자꾸 아줌마라고 튀어나오더군요. 그건 본인도 실수라고 인지하고 있었기에 조심 좀 하라고 타이르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치만 설거지며 빨래, 집안일 모두를 그냥 저희 어머니가 하게 되셨죠. 본인 속옷 손빨래를 시키지 않나. 진짜 제가 몇 번이나 그걸로 다툰지를 모르겠습니다. 시어머니 집 파출 부냐고 타일러도 보고 화도 내보고 별짓 다 해봤는데 그냥 원래 성품이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자기보다 돈 없는 사람은 자기보다 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머리에 박혀있는 사람이었죠. 본인은 딱히 하는 일이 없으면서 카페라고 하나 차려놓고 거기서 친구를 불러서 노닥거리다가 저녁 되면 들어오고 그런 식이었습니다. 또 매일 밤에 어디를 그렇게 화장을 하고 가는지 나중에 알고 보니 친구들과 나이트도 가더군요. 그냥 결혼 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없고 그냥 친구들 몇 명 결혼하니 그때 제가 눈앞에 괜찮아 보였고 그래서 결혼한 것 같았습니다. 근데 막상 결혼해보니 별것도 없고 재미도 없고 어린 나이라 친구랑 놀고 싶고 뭐 그런 마음이었겠죠. 밥 차려달라고 하는 건 예사고 왜 빨래 안 해놨냐고 성질을 부리기까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사이라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하루는 너무 화가 나서 진지하게 대화하며 싸운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 본인은 뭐가 잘못되었는지도 잘 모르더군요. 너무나 죄송스러웠습니다. 장모님도 결혼하니 예전에 마음씨 좋던 아주머니가 아니셨습니다. 일단 본인의 집안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항상 저에게 인지시키셨습니다. XX한테 잘해야 하네. 우리가 자네 이렇게 만들어 준 거지 않나. 요즘 세상에 이런 처가가 어디 있나. 다들 좋은 집안에 시집가려고 난리인데 우리는 우리가 먹고 살만하니 사람만 보고 결혼시킨 거네. 시집살이 같은 거 시키지 말게 등등. 갈 때마다 잔소리가 귀에 딱지에 않도록 들었죠. 그걸 옆에서 듣고 있는 아내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폰이나 만지며 있었고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다 정말 화가 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건강이 좀 좋아지시긴 했지만 무리를 하면 안 되는데 장모님이 가게 바쁘다고 도와달라고 전화를 했답니다. 그걸 또 어머니는 도와주러 가셨고요. 아마 그것 또한 보답이라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얘기 들으니 억장이 무너지더군요. 집에 가서 이 사실 알고 있냐고 물으니 태연하게 뭐 집에서 놀면 뭐해 우리 엄마 도와줄 수도 있지. 옛날에 일 많이 했잖아 하는 순간 뺨을 후려쳤습니다. 그걸로 또 대판 싸웠습니다. 아내는 도저히 제가 이해 안 된다는 식으로 바쁘면 좀 도와줄 수도 있지 왜 그런 것 때문에 화내냐며 본인이 되려 소리를 지르고 감히 나를 때렸다며 못 살겠다며 나가더군요. 어머니는 그만하시라 하는데 참 비참했습니다. 제가 입은 응애는 응애이고 나이 드신 어머니 이렇게 살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혼을 하든 어떻게 되는 그냥 강하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로 하고 생활했습니다. 어차피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고요. 진짜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인지 참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화난다고 친정 가서 그냥 자버리고 안 들어오고 말이죠. 장모님 또 저 부르셔서 잔소리하시며 애한테 도대체 왜 그러냐고 뭐라 하시기에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도저히 이런 애랑 이런 집안에서는 결혼생활 못하겠다고요. 저희 어머니 파출부 아니고 아직도 여기 직원 아니고 그냥 이 사람 시어머니고 장모님 사돈이라고요. 입은 응애는 평생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 테니 결혼생활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그만두는 게 맞을 것 같다고요. 결혼하면 저 막무가내인 성격 조금은 고쳐질 줄 알았고 어른에 대한 공경도 좀 생길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무시하는 태도 이제는 못 참겠다고요. 그리고 장모님도 이제 사돈인데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거 실례 아닙니까? 하고 딱 잘라 말하니 엄청 당황해 하시더군요. 제가 그렇게 제 목소리를 낸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렇다고 무슨 이혼을 하냐고 얘기를 이어가시려고 하기에 그냥 자리 일어났습니다.
이제 앞으로 볼 일은 걱정해서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전 와이프가 된 그 여자에게 말한 후 문 박차고 나갔습니다. 진짜 얼마나 세게 걷어차고 나갔는지 발이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그래도 속은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께 말씀드리니 본인은 괜찮은데 왜 그러냐고 저한테 엄청 미안해하셨죠. 제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남 눈치 보며 살 것 없다고 그냥 편한 대로 사시라 했습니다. 전 장모님 저한테 배은망덕하다고 욕해도 아랑곳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직 철없는 딸 때리고 살며 저희 어머니 마음에 상처 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결국 이혼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기막힌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우선 저한테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군대에서 제가 상사로 모시던 중령님이 계셨는데 전역하시어 사업을 하게 되셔서 저와 같이 해보고 싶다고 찾아오셨죠. 솔직히 망설임이 많았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이고 연금도 나오니까요. 근데 뭔가 의미를 찾지 못해 공허하기도 했던 그때 나타나서 제안하셨기에 또 다시 한번 큰 결정을 했죠. 아이템도 워낙 좋았고요. 사업도 잘 되어 어머니도 기뻐하시고 좋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상황이 너무 좋아져서 부모님도 좋은 곳에 모시고 고생 안 시켜드리니 제 마음이 너무 뿌듯했습니다. 결혼까지 잘 못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며느리한테 괄시까지 당하게 해서 죄송한 마음이었죠. 그치만 지금은 누구보다 평화롭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제 전 처가는 결국 무사하지를 못했습니다. 전 와이프 원래 그런 것은 알았지만 사치에 완전 미쳐서 차에 옷에 명품에 미친 사람 같더군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며 대충 알고는 있었습니다. 위 계속 결혼 생활했으면 어떻게 됐을지 아득합니다. 그냥 그 집, 작은 부자긴 했지만 1,000원짜리 장사에서 일어난 집인데 딸이 그러고 다니니 버틸 재간이 없었죠. 돈 틀어막고 안 주니 사채까지 끌어다 써서 빚이 눈덩이가 되고 결국 전 장모님이 다 정리해주셨다 하더군요. 그것 때문에 금옥 좋은 가게도 헐값에 내놔야 했고요. 제가 잘 되는 건 뭐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와서 좀 도와달라 하시기에 돈 내어드렸습니다. 제 어린 시절의 보답이라 생각하고요. 돈 들이며 이걸로 진짜 다 끝이라고 확실히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전화도 하지 마시고 이제 봐도 아는 척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진짜 도움은 받았지만 저도 할 만큼 했고 어머니도 본인 가게 일처럼 열심히 일만 하셨다. 최저시급도 못 받으며 일하는 한 번도 불평하신 적 없으시고 되려 일손으로 써주신다고 감사하던 분이다. 그런 분을 무시하고 사돈이 되었는데도 본인 아래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그랬던 것 절대 용서 못한다고 또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정말 안녕히 계시고 잘 사시라고 다신 보지 말자고 하고 자리 떴죠. 그렇게 하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계속 응어리처럼 남아있던 것이 없어진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눈치를 볼 일도 은혜를 입었다고 감사해야 할 일도 그거로써 다 정리되었다고 생각하니 편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시더군요. 아들 잘 키웠다고요. 저는 이제 다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할 겁니다. 상황도 좋아졌고 그러고 싶습니다. 꼭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한평생 저 때문에 고생만 하신 어머니를 위한 마지막 효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